특수교육 대상 학생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나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21년 동안 특수교사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아이만 봐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겠다 척척척 감이 옵니다. 하지만 적용력 교사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사실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려야 좀 쉬울까? 저도 사실 그냥 내가 짬밥으로 척척척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더라고요. 사실 근본은 있었습니다. 과제 분석. 전공자들은 아마 지겹도록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과제 분석은 말 그대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고기를 한 번에 먹기 어려워서 잘 나누고 먹기 쉽게 조리를 해서 순서대로 먹듯이 하나의 큰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작은 과제로 세분화해서 나누고 이것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수 설계 방법인데 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교수 방법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우선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비장애, 또래 비장애 학생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경우에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는 이게 왜 안 돼? 이 쉬운 게 왜 안 돼?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특수교사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큰 고기를 먹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과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예시가 컵라면입니다. 자, 비장애 학생에게는 이 컵라면을 주고 한 3가지만 목표를 나누면 돼요. 이 컵라면을 뜯고 스프를 넣고 물을 따르고 끝. 이렇게 가르치면 될 쉬운 것들도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당장 주고 이걸 어떻게? 자, 하나씩 과제를 나눠야 됩니다. 뜯는 것만 또 연습. 그러면 되게 이 과제 분석은 아까처럼 3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7가지, 많게는 10가지 아니면 더 많게도 나눌 수 있어요.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과제 분석을 나누는데 뜯는 것 그리고 스프를 흔드는 것. 자, 스프를 그냥 붓는다고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만약 비장애 학생들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흔들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스프 가루가 한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흔드는 것도 과제 분석으로 나눠야 합니다. 뜯는 것. 뜯을 때도 이게 안 뜯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뾰족한 부분을 뜯는 것. 이걸 또 가르쳐야 되고 뜯어서 그냥 바닥에 두느냐. 이걸 또 쓰레기통에 넣는 것까지도 과제 분석에 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컵라면 하나로도 20개, 30개의 과제 분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게 쪼개서 찬찬히 무엇이든 물도 마시면 체하거든요. 정말 학습도 체하지 않도록 찬찬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인내심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과제 분석 이렇게 쪼개기만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이걸 말로만 하면 힘들어요. 가능하면 말보다는 영상이나 그림 같은 시각적인 것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가정에서도 그러면 내가 과제 분석을 잘 해야지. 그래서 우선은 내가 컵라면 뜯기만 우선 가르쳐야지. 막무가내로 자녀에게 컵라면 뜯어 이것만 가르치면 아이는 빙산의 일각만 봐요.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이 목표는 뜯는 게 다가 아니라 컵라면을 온전히 스스로 먹는 것. 그러면 이 세부 과정을 나눈 것을 아이에게 공유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컵라면을 먹어볼 거야. 컵라면 사용법을 배워볼 거야. 그럼 처음에는 뜯는 것 어떻게 미리 시각적으로 아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책에도 목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학생이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잘게 쪼개서 과제 분석을 합니다. 더하기도 그렇고요, 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화장실 가는 것마저도 특수교사들은 과제 분석을 해서 차근 나누어서 목표 달성에 이루어요. 그냥 특수교사들이 그냥 아이만 보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특수교사들은 그 목표에 맞춰서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목표지만 어떤 학생은 정말 3번에 나눌 수도 있고 5번에 나눌 수도 있고 7번.
그리고 이 하나의 과제 분석 한 가지를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이것이 특수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모래성의 집을 대충 쌓으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과제 분석을 통해서 찬찬히 이루어진 학습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장애 학생들의 특징이 장기 기억에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장기 기억에 넘어간 것들은 정말 비장애 학생들보다도 더 오래 단단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제 분석에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착착착착 코딩처럼 하다 보니까 기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발달적인 측면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학습의 가능성에 제한을 둘 수 있어요. 너무 틀에 맞추다 보니까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과제 세분을 해서 접목시키기보다는 학생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억지로 무조건 선생님이나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 무조건 따로, 순서대로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학생이나 자녀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중증장애라 이해를 못할 거예요 라고 그냥 무작정 시켜버리면 안 돼요. 컵라면을 예를 들었는데, 이 컵라면을 스스로 이 과제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땡땡이는 편의점에 가서도 혼자서도 먹고 싶은 컵라면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효과도 얻고 이 아이도 그럼 내가 이거를 찬찬히 하면 스스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맛있는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돼서 지속성 또한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냥 내가 느낌으로 아이를 가르친다,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본질은 과제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저희는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와서 당연하게 썼던 것들인데 가정에서도 그리고 신규 특수교사 선생님들도 한번 과제 분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찬찬히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